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도 사라지고 부채 어디 갔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 부채가 커져라 하면서 쫙 커지면 좋은데 대개는 부채를 하면 코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참 코가 커지는 건 피노키오 박사님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해도 코가 안 커지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말들이 대체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사님 좀 알려주세요. 대체 박 시장이 그렇게 황망히 돌아가시고 나서 측근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유구무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체 그분들의 심리는 뭡니까? 이렇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코를 만지면 저 사람이 불안하거나 저 사람이 혹시 어색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고 하는 것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스처 이야기할 때 이 제스처와 그 사람의 이 심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말할 때 나타나는 제스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 각 사람마다 일관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은 본인이 어색한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코를 만지는 인간이 있으면 어떤 인간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하면서 목이 내키거나 이러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코를 만질 때는 제가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깔끔하게 해서 이런 건 어릴 때 또 습관하고 있어. 어릴 때 그럴 때는 뭘 많이 했겠어요. 코 입이는 그런 거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저분해. 아니 어릴 때 안 지저분하신 분 있으시면 나와보시라요 진짜. 그러면 어릴 때 박사님 코 질질 흘리고 그랬나요? 네, 그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죽음을 통해 미투 처리의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옹호했다고 합니다. 이분 지금 뭔 소리예요? 죽음을 통해 미투 처리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면 미투라는 이 소리가 넣으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자살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고 박원순은 미투를 당했으니까 잘 죽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하고 평소에 엄청 원한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 1부시장으로 박원순 시장과 호흡을 맞췄고 박원순 시장하고 키스했나 봐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읍에서 당선이 됐어요. 정읍 가시리 있고 가시리 또 오지 못해. 그 정읍인가요? 세상에 가신 분 영원히 가시라고 지금 이러신가요? 여의도에 입성한 박원순 키드라는 분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자기 안 되네요. 고인은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하시다. 전범이라는 것은 전쟁 범죄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주 모범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뜻인가? 이거 참 무식한 인간은 이거 해석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정말 이분의 말씀은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보다는 마치 박 시장이 미투 가해자였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씌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분이 박 시장과 같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손을 치고 있는데 그럼 이분의 심리는 박 시장이 아니면 내가야 박 시장 자리에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손을 쳤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진짜 이분이 지금 좋은 의도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박 시장을 미투 가해자로 순식간에 낙인 찍어놓고 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은 진짜 성인지 감수성은 상당히 높은지 몰라도 미투 감수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접근이 맞다면 박 시장은 정말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 통하지 않은 듯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박 시장이 평소에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소통, 소통.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심리 법칙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많이 떠들어대는 거는 그 사람이 항상 결핍을 느끼거나 못하는 행위다. 소통을 강조하는 인간은 본인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욕심이 없다는 인간은 욕심이 있다는 걸 뜻한다. 이런 해석이죠. 자,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떠남에 담긴 숨은 유지라는 제목의 장문의 페이스글에서 와,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이거는 뭐 제가 박 시장의 심리 분석할 때 이것만으로 박 시장은 쪽팔려가지고 이 죽음을 선택했다. 이 부분은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지 마라가 아닐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분 역시 상당히 유식한 척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유식하지 않다는 걸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말라가 아니라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하는 것이 더욱더 나의 삶을 부끄럽게 할 뿐이다. 쪽팔린다. 그냥 빨리 치워라. 내 하나로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지를 느꼈다면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거를 이 가해자는 MB고 숨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적인 진실이 되느냐, 또 무엇이 사실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더 잘 아는 거 아닐까요? 이런 내용은 이미 박사님께서 분석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는 이분 참 그러면서 저분 참 얼굴 딱 보면 참 순박한 시골 아저씨 같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맥락에서 벗어난 너무나 뻔한 통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어떻게 보면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애절한 마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빗으로 이렇게 쑤셔대고 돌려대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서울시 행정 1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시장님으로부터 미투 방지 대책을 주문받아 수립해 실행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박 시장한테 2번 죽이는 표현이라는 거 이분 알아요? 그래, 박 시장은 뭐 미투 방지 대책 이 겉으로 내세우면서 속으로 시장실에서 미투 욕 먹을 만한 고소당할 만한 일을 했다. 이 이야기하고 지금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분 생각은 해봤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박 시장은 통상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요청하셨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시장직을 수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미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박 시장님은 그런 부류의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농담으로 말하곤 했죠. 이거는 뭐예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됐으니까 저도 쏘갔고 국민들도 쏘갔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박근혜의 멘트를 행정부시장으로 일할 때도 쏘갔고 지금도 쏘갔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박원순 시장께서 주문하셨던 미투 방지 대책의 큰 골격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미투 사건을 예방하고 미투 사건이 발생하면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되 가해자의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어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까요?
이분 저하고 비슷하게 해석하는 척 하면서 이거는 뒤통수를 때리는 순간이 아니라 뒤에 비수를 콱콱 꽂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요? 왜 이분이 이런 황당한 글을 올리신지 여러분 아세요? 이분조차도 미투 방지책 예방책이라고 냈지만은 그것이 진짜 미투 사건이 또는 미투가 방지되는 것에 대한 건지 아니면 뻔히 하나만한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소리인지,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서 미투 사건을 예방한대요. 성인지 감수성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인 줄 알아요? 제가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야, 여성단체나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 정가의 보도 18검 이 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니까 이게 마치 이 커피처럼 마실 수 있거나 이 백신처럼 주입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희한한, 이거는 바보들의 도맨도미들의 행진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수성이라는 걸 제가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개콘에 넣었잖아요. 감수성을 지켜야 한다. 왕이시여 그 감수성을 너 좀 높여. 이라니 이거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상상이 됩니다라며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맞아요. 사실 이후에 전개될 진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과정에서 있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후에 전개될 진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사실은 지금까지 미투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사로 활동까지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피해자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피해자의 기본 동기는 무엇인가,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변호사로서 피해자다움 또는 피해자를 더 부각시켜야 될 건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차마 하지 못할 희한한 사건의 재구성과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라는 것을 더 확대 왜곡하는 것까지도 아주 잘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의 존재감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셨을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박 시장이 옛날에 변호사할 때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변호사는 자기 클라이언트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도 엄청나게 뻥튀기거나 엄청난 것도 아주 사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걸 고려한다면 본인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 아는 거죠. 이어 그러나 비정한 정치권,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피해자의 2차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에서의 덕실을 생각하면서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걸 본인이 그대로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행정 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았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건 마지막에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네요.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프레임 전쟁에 말려 들어갔고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이 박 시장에 대한 미투 고소가 이루어졌는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리고 비서실에 본인이 행정 1
부시장으로 계셨다면 그 여비서가 어떤 사람이고 비서실 분위기가 어떻고, 그리고 이 비서가 시장을 모시는 것이, 아니 샤워하고 나서 시장한테 옷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치욕스럽고 그렇게 부끄럽고 한 일인가. 그냥 젊은 여직원이 아버지 모시는 심정으로 그냥 노친네, 지금 노친네 안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샤워해야지, 박 시장처럼 폴폴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이 든 사람 가까이 가면 땀 냄새 그거 누구나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거 씻고, 또 그렇다고 노친네 씻고 뭐 알몸으로 뭐 시장실을 돌아다니면 그거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뭐 장동건 같은 사람이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 누구씨 옷 좀 그 챙겨주세요 하면 옷 챙겨주면 그거 입고 나오지. 옷 속옷바람으로 아니면 옷 안 입고 시장실에서,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옷 벗은 사람에서 호텔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윤모 씨 그것도 미국 호텔에서 대통령 순방길 한, 그럴 때 완전 홀딱 벗고 인턴 사원 들어오라는,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 성추행이지. 본인 샤워하고 나서 본인이 집무실에 있는 비서가 이 옷 챙겨가지고 옷 입고 나오세요 하고 옷 챙겨주는 게 그게 성추행이면, 와 진짜 매일매일 우리는 성추행이 난무하는 이 직장에서 생활하네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